홍길동전. 조선국 세종대왕 때 홍아무개는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 아들 인형도 벼슬길에 나서 이조 좌랑이 되니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으며 부귀 권세를 누리는 집안이었다. 어느 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사로워 홍판서가 잠깐 난간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다. 높고 푸른 산봉우리 아래 깊은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돌돌 흐르는데 푸릇푸릇 잎이 돋은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황금 꾀꼬리가 날고 있었다. 진달래, 철쭉, 복숭아 꽃들이 활짝 피어난 숲에서는 온갖 새들이 쥐저귀었다. 홍판서가 으슥하고 막다른 골짜기로 들어서니 하늘에 닿을 듯 깎아지른 절벽이 나왔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사방에는 오색빛 안개가 서려 있었다. 홍판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잠시 서성거렸다. 그때 온 산골짜기가 무너져 내리듯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거센 물줄기를 헤치며 거대한 청룡이 치솟았다. 붉은 입에서 하얀 기운을 토하며 크르릉 용트림을 하던 청룡은 수염을 거스르며 곧장 홍판서에게 달려들었다. 청룡이 온몸을 휘감는 바람에 홍판서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한바탕 꿈이었다. 대낮에 청룡이 달려드는 꿈을 꾸다니. 홍판서는 평생 이렇게 좋은 꿈을 꾼 적이 없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 틀림없이 대몽이야. 이제 용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훌륭한 아이를 낳으리라. 그리하여 즉시 안채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하였다. 홍판서는 앉자마자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바로 자리에 들려하였다. 하루빨리 아이를 낳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뒤로 빼는 것이었다. 체면이 있는데 어찌 이런 짓을 대낮에 하려 듭니까?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인이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리자 홍판서는 그만 무안해지고 말았다. 혹시 방금 꾼 좋은 태몽이 헛될까봐 차마 꿈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였다. 그래서 사랑채로 나와 부인의 고집을 몹시 아쉬워하였다. 그때 계집종 춘섬이 차를 내와 올리는데 마침 주위가 고요하였다. 홍판서는 슬그머니 춘섬의 손을 잡았다. 춘섬이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종의 신분으로 차마 주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홍판서는 춘섬을 데리고 곁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들었다. 홍판서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랬으나 부인이 끝내 거절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이때 춘섬의 나이 18이었다. 비록 굳은 일을 하는 종이었으나 마음이 바르고 하는 말과 행동이 의젓하여 양갓집 여자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춘섬은 함부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몸가짐을 더욱 삼가고 바르게 하였다. 홍판서는 그런 춘섬을 기특하게 여겨 첩으로 삼았다. 그런데 홍판서에게는 이미 다른 첩이 있었다. 일찍이 홍판서가 곡산 지방에 부임하였을 때 데려온 여자로 이름이 초랑이었다. 초랑은 이 일로 홍판서를 원망하고 춘섬을 질투하게 되었다. 춘섬은 과연 그달로부터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다. 눈같이 하얀 얼굴에 보름달같이 훤한 사내 아이였다.
홍판서는 좋은 꿈을 꾸고 얻은 아이라고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길동이라 지었다. 길동이 자라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니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열을 들으면 100가지를 두루 헤아렸다. 또한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으니 귀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홍판서는 길동이 본부인에게서 나지 않고 첩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첩이나 종의 자식은 천하게 여기며 차별하던 시절이었다. 홍판서는 어린 길동이 종종 눈치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면 일부러 얼굴을 돌려버리고는 하였다. 또한 길동이 제 형을 부르라 치면 눈을 치켜뜨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꾸짖었다. 길동이 자라 5살이 되자 생각하는 것이 더욱 총명하고 하는 짓도 제법 의젓해졌다. 이런 길동을 보며 하루는 홍판서가 길동의 손을 잡고 부인을 원망하였다. 이 아이가 남달리 영특하나 첩의 자식이니 무엇에 쓰겠소. 그때 부인이 고집을 부린 것이 원통할 뿐이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영문을 모르는 부인이 그 까닭을 물으니 홍판서가 아쉬운 표정으로 비로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부인이 내 말을 들었던들 부인이 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찌 천한 신분이 되었겠소. 홍판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부인도 한숨을 쉬었다. 그 또한 하늘이 정한 일이온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오리까. 세월은 물같이 흘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러니 집안의 종들마저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기 일쑤였다. 그해 9월 보름 무렵이었다. 달빛이 처량하고 가을바람은 소슬하여 마음이 더욱 울적하였다. 방에서 글을 읽던 길동은 문득 책상을 밀치고 긴 한숨을 쉬었다. 사내가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장수라도 되어야겠다. 천군 만마를 호령하며 나라 밖에 나가 동서를 정벌하고 큰 공을 세우면 얼마나 통쾌하랴. 그리하여 위로는 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 백성의 으뜸이 되어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옛 사람도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슬프다. 세상 사람이 다 아비와 형이 있어 스스럼 없이 부르거늘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길동은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에 칼을 들고 뜰로 나갔다. 그리고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검수를 익히며 갑갑한 마음을 달랬다. 그때 홍판서가 호젓이 뜰을 거닐며 밝은 달을 바라보다 길동을 알아보고 불렀다. 길동이 칼을 버리고 나아가 허리를 숙이니 홍판서가 물었다. 밤이 깊었는데 어찌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손히 손을 모으고 대답하였다. 달이 하도 밝아 달빛을 즐기고 있었나이다. 호, 너에게 그런 흥이 있었단 말이냐? 하늘이 세상 만물을 내쉬었으되 그중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소인도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아직도 떳떳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겠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평생을 다 산 것 같은 말을 하니 홍판서는 어이가 없었다. 그 무슨 말이냐? 길동의 얼굴이 이내 붉어졌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으니 어찌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하오나 소인이 서러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이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어느새 길동의 목이 메었다. 홍판서가 그 말을 들으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을 달래주면 제멋대로 될까 염려하여 일부러 크게 꾸짖었다. 양반 집안에 첩이나 종의 자식인 너뿐만이 아니거늘 조그만 아이가 어찌 이리도 방자하냐?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하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홍판서가 그렇게 다그치는 바람에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조금 있다 홍판서가 물러가라 하자 길동은 제 방으로 돌아와 그만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다. 길동은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막힌 데가 없는 성품이라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몇 달 뒤 사랑채에 나가 다시 아뢰었다. 소인이 요즘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나 소인이 그를 잘하여 급제하면 정승을 못하오리까? 활을 잘 쏘아 급제하면 장수를 못하오리까? 그 말에 홍판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내가 전에도 방자한 말을 하지 말라 일렀거늘 어찌 또 그런 말을 하느냐? 홍판서가 이번에도 호통을 쳐 물리치자 길동은 제 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하였다. 사내는 모름지기 세상에 나가 그 이름을 드높여 부모를 드러내고 조상의 이름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소자의 팔자가 사나워 친척이며 일가들이 다 천하게 여깁니다. 하오니 하늘과 땅은 제 서러운 마음을 알 것입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며 남에게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 어찌 달갑겠습니까? 제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고 병조판서 벼슬을 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집을 떠나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바라건대 어머님께서는 구구한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소자가 다시 찾아올 때를 기다리소서. 그 어미가 깜짝 놀라 얼굴빛을 달리하였다. 양반 집안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너뿐만이 아니다. 네 어찌 그런 생각으로 이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길동이 다시 말하였다. 집안의 하인들마저 서얼이라 업신여기며 수군대는 것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옛날에 저처럼 천한 신분이었지만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긴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자도 이제 그런 호거를 본받고자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님은 없던 자식이라 생각하고 지내소서. 그러면 훗날 돌아와 어머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겠습니다. 요즘 곡산댁의 눈치가 대감의 사랑을 잃을까봐 우리 모자를 해치려는 듯 하오니 언젠가는 큰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곡산댁은
홍판서의 첫 번째 첩인 초랑을 이르는 말이었다. 홍판서가 한동안 저를 가까이 하자 의기양양하여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고자질하여 종종 말썽을 일으키곤 하였다. 남이 안 되면 좋아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성품에 홍판서가 길동을 귀여워하고 그 어미를 가까이 하는 것을 참지 못하였다. 그러나 곡산댁이 아무리 길동 모자를 헐뜯고 고자질하여도 홍판서는 그저 허허 웃기만 하였다. 그러면 너도 길동이 같은 똑똑한 아이를 낳아라. 늙음하게 그만한 복이 없느니라. 곡산댁은 저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매일 빌었으나 끝내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 길동 모자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길동 어미도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은 집을 나가겠다는 어린 자식부터 타일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네 말이 제법 그럴듯하나 곡산댁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소자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심하소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길동의 서러운 마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